배상필은 고요한 복도 끝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부드러운 전자음과 함께 열렸고 온돌 바닥 위로 은은한 조명이 스르르 켜졌습니다. 인천 송도의 실버타운 리베로. 가족들이 말하길 이곳은 최고급이라고 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간병 걱정 없는 곳이죠. 방 안은 너무도 완벽했습니다. 공기청정기, 자동 커튼, 음성 제어형 조명. 버튼 하나로 침대 각도까지 바뀌는 침실. 세면대 위엔 아내의 이름 박영자님이 적힌 약 상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서 배상필은 어떤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휠체어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박영자는 무표정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오랜 설계사 생활을 하며 수많은 건축물을 도면으로 그렸던 배상필이지만 지금 이 공간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이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식사 시간, 두 사람은 무인 배식기로부터 제공받은 음식을 받았습니다. 영자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상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야. 한 숟갈만 떠봐요. 따뜻한 미역국이에요. 영자는 겨우 고개를 돌렸지만 눈동자엔 아무런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침대에 누운 영자를 덮어주던 상필은 문득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면을 응시하자 낯선 노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 굳은 이마, 깊어진 주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조용하면 살아있는 게 맞는 걸까요? 그 순간 AI 음성 서비스가 응답했습니다. 배상필님, 오늘도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건강 스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계음의 친절함은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필은 습관처럼 커튼을 젖히고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순간 상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울의 집, 주황빛 거실, 늘 밥 짓던 냄새, 아이들 사진, 영자의 자수 놀이개. 모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과의 이별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걸 그는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AI 침실 음악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방엔 정적이 더 깊이 깔렸습니다. 밤이 되자 상필은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우리 여기 오래 있을 수 있을까? 아내는 잠든 듯 대답이 없었고 그 조용함 속에서 상필은 자신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아내의 손보다 더 많은 주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거울을 향해 다시 속삭였습니다. 거울 속의 나,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그렇게 첫날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병원과 호텔이 섞인 듯한 이 공간에서 사람 냄새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올라가며 햇살이 방 안을 물들입니다. 하지만 배상필은 이미 1시간 전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옆 침대엔 박영자의 숨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릴 뿐이었죠. 아침 방송이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실버타운 리베로의 조식은 7시 30분에 자동 배식됩니다. 상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영자의 휠체어를 끌며 로비를 향합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문마다 걸려있는 안내 문구들만 똑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안정된 생활, 예측 가능한 하루. 리베로에서의 품격 있는 노후. 그 문구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배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식당에서 AI 로봇이 트레이를 전달합니다. 배상필님, 박영자님. 오늘의 식사는 죽과 채소 반찬입니다. 삼키기 편한 온도로 조절되었습니다. 상필은 영자의 손에 수저를 쥐어주려다 멈춥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수저를 들고 죽 한 숟갈을 떠 입에 넣습니다. 그렇게 둘은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전 요가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지만
상필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가 휴게실에 앉아 다른 입주민들을 관찰합니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노인들, 무표정한 얼굴, 멀리서 간병 로봇이 오가며 가볍게 인사하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배상필님. 하지만 그 인사는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인사는 목소리보다 온도가 먼저 닿는 법인데 이곳은 너무 정확했습니다. 상필은 오후 내내 아내와 함께 했습니다. TV에서는 교양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눈은 멍하니 벽의 틈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상필은 손톱깎이를 들고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오랜만에 닿는 손. 차갑고 얇아진 손가락에 묘한 죄책감이 일었습니다. 영자야. 이건 그냥 정리하는 거야. 손톱 깎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고 영자는 무반응이었습니다. 그날 밤 상필은 거울 앞에 서서 수염을 깎다 멈춥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비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도면을 그릴 때마다 설렘이 있었죠. 공간을 상상하고 사람들의 동선을 생각하고 빛의 각도를 계산하고. 그러나 지금 이곳은 너무 정확해서 사람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건을 놓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영자야, 나 여기서 우리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자가 아침 식사 중 숟가락을 놓고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당신은 누구죠? 그 말은 마치 비수처럼 상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상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을 감았죠. 그의 귀에선 또다시 AI 안내음이 울렸습니다. 박영자님, 오늘도 안정적인 건강 수치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틀린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묻습니다. 영자야, 내가 아직 여기에 있는 거 맞죠? 영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긴 했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상필은 확신합니다. 이곳의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단절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고요함을 깨야 한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째 아내 박영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향한 시선은 그대로였고 배상필의 목소리에도 반응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점심을 먹고 저녁에 눕는 일상이 반복됐지만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였죠. 그날 오후 상필은 복도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짧은 머리, 단정한 셔츠. 그 노인은 묘하게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상필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뵙네요. 새로 오신 분 같죠? 저는 윤정근입니다. 여긴 원래 다들 말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인사해요. 상필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상필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정근은 그를 휴게실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작은 안내판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입주자 교류 커뮤니티 게시판 마이너스 리베로 북쪽 라운지. 거기엔 몇 장의 종이와 메모가 붙어 있었죠. 화요일 독서 모임 중단됨, 원예 교실 대기자 없음, 그리고 한 장의 흑백 전단지. 가죽공예 취미반 마이너스 윤미정님 운영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정근은 가죽공예 모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건 저거 하나뿐입니다. AI로 할 수 없는 유일한 것 같죠. 손으로 만드는 건요. 상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만든 원목 책상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그 위에서 레이스를 놓고 사진첩을 정리하던 그 모습. 그는 정근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외부 재료를 반입해도 괜찮습니까? 정근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한입니다. 하지만 손으로 하는 건 아무도 관심 없어요. 다들 말없이 지나가니까요. 그날 밤 상필은 방 안에 있던 설계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페이지마다 과거의 그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학교, 주택. 사람들을 위해 설계했던 공간들. 그는 새 페이지에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감각 회복 프로젝트. 대상 치매 초기 노인. 목적 손의 기억을 통한 정서적 회복. 다음 날, 그는 외부에서 택배를 받았습니다. 소형 목재판, 고무망치, 부드러운 조각칼, 향이 나는 천조각. 그리고 나무 퍼즐 조립 키트. 그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박영자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영자야. 이거 기억해요? 예전에 내가 만들던 조각상 생각나요? 영자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손끝이 나무 조각을 향합니다. 상필이 묻습니다. 만져볼래요? 향도 나고 따뜻해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예전에 당신이 만든 탁자 나무 냄새 같아요. 순간 상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자의 눈이 그를 향했습니다. 짧고 조용했지만 분명한 교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상필은 다시 설계 노트를 열었습니다. 효율이나 최신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기억을 회복하는 공간. 그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며 속삭였죠. 영자야, 내가 아직 여기 있어줘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감각을 되찾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 날, 그가 내민 제안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냉정하게 돌아왔습니다. 리베로 운영 방침상 자율 케어 활동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상필은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너머 AI 간병 로봇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제안서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배상필님의 관심과 노력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리베로는 자동화 의료 시스템에 기반한 표준화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 케어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멍했습니다. 그가 제출한 건 단순한 제안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과 아내에게 남은 시간을 되찾기 위한 작은 실험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던 그는 다시금 리베로의 구조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분리된 생활구역, 조용한 복도, 자동문, 간섭 없는 조명. 사람보다 시스템이 앞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필은 방 안에서 조각 키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가 다가서자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지난번에 만지던 나무 조각이에요. 당신이 좋아했던 잣나무 향이 나는 거죠. 영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조용한 손짓 하나에 상필의 가슴이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마주 앉아 조각 하나하나를 맞춰 나갔습니다. 아내는 몇 번이고 모양을 헷갈려 했지만 끝끝내 작은 나무 새 한 마리를 완성했습니다. 상필은 새를 아내 손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기억나요? 옛날에 우리 현관문에 매달았던 나무종. 영자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상필은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그들도 아마 우리처럼 느끼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곧 벽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프로그램 게시판에 붙여놓은 감각 회복 모임 제안서는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제거됐습니다. 그 옆엔 이런 문구가 다시 붙었습니다. 입주자 개인 프로젝트는 사전 승인 없는 경우 등록 불가. 불필요한 활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활동. 그 단어가 상필의 뒷목을 짓누릅니다. 사람의 손끝이 움직이는 일, 서로 눈을 마주보며 이름을 불러주는 일,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불필요라 부르는 시스템. 상필은 분노도 허탈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감각마저 잃는다면 진짜로 잊히는 것이라는 확신만 들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복도의 게시판 근처에서 한 여성을 마주쳤습니다.
가죽공예 모임을 운영하던 윤미정. 그녀도 제안서가 삭제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미정 씨, 혹시 입주민 자문단이 따로 있습니까? 미정은 놀란 듯 상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죠. 형식적이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왜요? 거기서 한번 제 얘기 해보고 싶습니다. 혼자는 어렵겠지만 여럿이라면 뭔가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정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말고 우리 같이 갑시다. 며칠 뒤 상필은 입주민 자문단의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10명 남짓의 노인들이 조용히 둘러앉아 있었고 리베로 운영 측 직원도 한 명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무새 조각을 꺼내 책상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제 아내와 함께 만든 겁니다. 아내는 치매 초기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지며 처음으로 제 이름을 말했어요. 누군가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이걸 단순한 공예로 보지 않습니다. 감각 회복이고 정서적 연결입니다. AI는 못합니다. 손이 하는 일입니다. 직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큰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는 또 다른 입주자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밤, 거울 앞에서 상필은 옷깃을 여미며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게 아니라 본질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눈빛에서 아주 미세한 반짝임을 다시 느꼈습니다. 리베로 실버타운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감정이 눌린 침묵이었습니다. 입주민 자문단 회의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공식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상필은 달라졌습니다. 아내 박영자와 매일 손을 맞잡고 작은 조각을 이어나갔습니다. 영자의 손가락은 조금씩 힘을 되찾았고 어느 날은 상필의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상필 씨, 나 오늘은 기분이 좀 괜찮아요. 그 목소리는 나른하고 가느다랬지만 분명히 영자였습니다. 그 순간 상필은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아주 오랜만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걸 자신만의 경험으로 끝내지 않겠다고요. 윤미정과 함께 그는 입주민들을 하나둘 찾아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말을 아끼던 부부, 그리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전직 성악가 할머니까지. 상필은 직접 만든 감각 키트를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대화예요. 손으로 하는 대화입니다. 그의 말에 반응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소수의 공감은 시작됐습니다. 리베로 내부의 자율 게시판에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항목이 붙었습니다. 감각 회복 파일럿 프로그램 제한 입주자 중심 참여형. 담당 배상필, 공동 윤미정 외 4명.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정식 운영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경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파일럿 운영이 시작되면 기존 프로그램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상필은 그 경고문을 조용히 읽고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건드렸나 봐요. 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건드려야 바뀌죠. 지금까지 너무 조용했잖아요. 그들은 다시 자문단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입주민들이 동석했습니다. 상필은 프리젠테이션 대신 작은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 속엔 영자가 나무 퍼즐을 맞추며 웃는 모습, 그가 나지막이 이름을 부르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을 붙잡는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은 경청이었습니다. 직원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입주자 중심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통제가 확보된다면 임시 승인은 가능합니다. 상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간인지 그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이후 감각 회복 파일럿 프로그램이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이름은 기억의 방으로 바뀌었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 북쪽 라운지에서 열렸습니다. 처음엔 5명, 다음 주엔 9명,
그렇게 모인 이들은 각자의 기억을 나무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상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요한 전쟁은 꼭 소란스럽지 않아도 이길 수 있네요. 그날 밤 그는 아내와 함께 정원을 걷습니다. 가을바람이 천천히 불고 영자는 그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상필 씨, 이게 우리가 처음 여행 갔던 속초 바닷바람 같아요. 그래요. 당신은 잊고 있었지만 바람이 기억을 데려왔네요. 그는 천천히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고요함이 모두 정적은 아니라고요. 이제 고요함 속에서도 서로를 다시 부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가을밤의 공기는 유난히 선선했습니다. 리베로의 정원엔 조명이 하나둘 켜지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방 안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작은 무대가 정원 한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배상필은 그 앞에서 조용히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나무 퍼즐, 조각 키트, 작은 화분, 종이접기 작품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 옆엔 기억의 방 발표회라는 조촐한 명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윤미정이 그 옆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떨려요? 조금요. 괜찮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 공간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 말에 상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주자들이 하나둘 의자에 앉기 시작했고 리베로의 직원 몇 명도 조용히 뒷자리에 섰습니다. 박영자는 상필 옆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엔 지난주 함께 만든 꽃무늬 나무판이 놓여 있었고 손가락은 그것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죠. 조명이 은은하게 줄어들고 발표회가 시작됐습니다. 첫 순서는 미정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죽을 누르고 바느질을 할 때마다 전 남편이 떠올랐어요. 화가 나기도 했고 그리웠고 결국은 나 자신이 남더라고요. 이 손이 나를 기억해줬거든요. 그 다음은 치매 초기 입주자 한 분의 손녀가 직접 만든 나무 목걸이를 소개했고 이어 상필이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치매 환자입니다. 이곳에 온 후 저를 알아보지 못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진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나무 조각 하나로 아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조각 키트를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를 이어주는 감각이고 기억이고 사랑입니다. 조용하던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손뼉을 치는 손끝마다 작은 떨림이 전해졌고 그 떨림은 정원 전체에 파문처럼 번져갔습니다. 그 순간 박영자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필은 얼떨결에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지금 당신 목소리가 좋아요. 예전처럼요. 상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하늘엔 둥근 달이 떠 있었고 정원은 잔잔한 빛에 물들었습니다. 그 빛 아래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웃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기도 하지만 사람 사이에 남아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는 걸 그들은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무대 끝, 상필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거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원 끝에 설치된 입주민 체형 분석용 스마트 거울. 그 거울 속에 선 그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 같아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노후였네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리베로 실버타운 내부 게시판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억의 방, 정식 프로그램 편성 확정. 매주 화금 오후 3시. 참여자 확대 예정 개방형 신청 가능. 이 작은 공지는 입주자들 사이에서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배상필은 그 종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겨우 이만큼. 하지만 이만큼이 이렇게 먼 길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미정은 감각예술 소모임의 담당자가 되었고 정근은 원예 프로그램을 함께 병행하며 라운지 공간을 따뜻하게 채워가고 있었죠. 그날도 프로그램 시간, 라운지에는 수십 명의 입주자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퍼즐을 맞추고 누군가는 나무 조각에 가족의 이름을 새기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구슬을 엮으며 손끝에 온기를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자는 상필 곁에서 조용히 가죽 조각에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얇은 실이 천천히 통과할 때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상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예전엔 이런 거 같이 해본 적 없었죠. 그래요. 아마 그땐 바빠서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 말에 상필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실버타운 원장이 라운지를 찾아왔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입주자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배상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상필님, 입주자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하려 합니다. 직접 관리 참여도 고려하고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내와 함께 시설 전면 개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입주자들과 직원들 사이에 앉은 그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곳의 일부, 아니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영자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상필 씨, 이젠 우리 집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조용한 집. 그 말은 짧았지만 상필의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며칠 뒤 손자가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분위기 많이 달라졌어요. 전엔 너무 조용해서 좀 무서웠는데 지금은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상필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말하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거니까.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빈집이 되는 거죠.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상필은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윤미정이 제안한 입주자 발표 행사의 대표로 나가기로 한 날이었죠. 거울 속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가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거울 속의 나는 살아있습니다.